이러한 측면 필릿 용접 이음에서 두 개의 판을 측면에 붙인 요거 필릿 이음이죠. 그죠? 필릿 이음. 여기에서 요거 외팔보 형태로 있습니다. 외팔보 형태로 있고, 여기에 하중이 편심하중 P가 가해집니다.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이 용접부는요, 이 하중에 의한 직접 전단력을 이렇게 받아요. 이 용접부와 이 용접부, 그리고 이 용접부 등이 다 하중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가해지는 하중에 의한 1. 직접 전단력이 발생해요. 전단력. 그리고 이 하중은요, 가운데에 작용하는 하중이면 이 직접 전단력만 들어가면 됩니다만은, 이 용접부에서 일정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도형의 중심. 자, 이 도형의 중심을 G라고 합니다. G. 여기 G에서부터 이렇게 일정 거리 L만큼 가해지는 하중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형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회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회전 모멘트. 이 회전 모멘트에 의해서 가장 크게 용접부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 모서리 부분. 자, 여기죠. 여기에 최대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최대 전단력이 작용하고, 이거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전단력이 발생해요. 전단력. 각각 전단 응력이 나옵니다. 전단 응력. 각각 전단 응력 타우 1과 타우 2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힘의 합성으로 합성 전단력이 나와요. 합성 전단 응력이 나오죠. 이 합성 전단 응력은요, 재료가 견디는 허용 전단 응력 타우 A보다가 작거나 최대한 같아야 됩니다. 재료가 견디는 힘이 응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생하는 두 가지 응력에 의해서 합성 전단 응력을 뽑고 허용 전단 응력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편심하중이 작용하면 이 하중에 의한 직접 전단력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회전 모멘트가 도형의 중심을 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발생하는 회전 모멘트에 의해서 최대 전단력을 구하고 각각 전단 능력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이 용접부의 허용 전단력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하중이 가해졌을 때 여기에 편심하중 P가 가해지죠. 그러면 전단 능력을 계산하는데, 이 전단 능력은 이 가해진 하중에 의한 직접 전단 능력 타우 A와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비틀린 모멘트에 의한 전단 능력 타우 2가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최대 합성 전단력을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두 개의 합성에 의해서. 따라서 이것은 재료의 허용 전단능력. 즉 이거 뭡니까? 이 재료는 용접부죠. 용접 금속입니다. 용접 금속. 자, 용접부의 허용 전단능력 타우 A보다가 어떻게?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이러한 조건으로 함께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이 가해집니다. P가 가해지죠. P가 가해지면 이 용접은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뭐 네 군데 되어 있거나 두 군데 되어 있거나, 뭐 여러분들 일단 힘을 해석해야 되니까. 자, 용접부 치수부터 적도록 할게요. 용접부는 요 부분 L1입니다. 자, 요 부분 아래 위가 같아요. L1. 그리고 요 부분 L2라 봅니다. L2. 그리고 이 모서리, 용접부 전체의 길이를, 그죠? 이 모서리를 이은 이 지점이 가운데가 여기가 뭐냐면 이 용접부 도형의 중심이에요. G예요. G. 교재에는 뭐 O로 되어 있어요. O로 놓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의 중심으로부터 이 외팔보의 끝에 힘이 가해지는 이 지점 간의 길이, 이것을 L로 둡니다. 힘은 도형의 중심에서 편심돼서 작용하죠. 따라서 이 편심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회전 모멘트. 도형을 중심으로 돌려가겠죠. 이 위에 팔보는. 여기에서 전단 응력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단 응력, 첫 번째 하중에 의한 전단 응력, 그죠? 타우 1. 타우 1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하중이 가해지면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눠져 버린대요. 재료의 단면적. 하중이 가해졌을 때 타우
L1은 가해지는 하중을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료의 단면적은 어디냐면 요 부분은 L1, L2였죠. 그리고 이 부분의 판재의 두께가 똑같습니다만 이 부분의 이 치수가 F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각의 길이 있죠. 대각의 길이 이 부분의 치수는 T였어요. T는 0.707F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대각을 따지죠. 이렇게 하중을 가했을 때 이 부분 용접부를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판재가 있고, 그죠? 자, 요렇게 판재가 있어요. 판재가 있는데 용접이 요렇게 됐죠. 요렇게 지성거리를 따집니다. 이 부분이 F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T가 됩니다. T는 F의 0.707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단면적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작은 단면적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T 곱하기 전체 용접부의 길이를 다 해주셔야 돼요. L로 놓겠습니다. 이 L은 L1, L2가 두 개씩 곱해진 겁니다. 나누기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은 가해지는 하중을 T는 0.707F라고 했어요. 곱하기 길이 L입니다. 그리고 메가파스칼로 나오죠? 메가파스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L은 L1이 하나, 둘, 아래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L1 플러스 L2가 앞뒤에 있습니다. L2를 2로 곱해 준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자, 하중에 의한 직접 전단 능력 구했고요. 두 번째,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 능력 타우2를 구하겠습니다. 타우2. 자, 이렇게 하중이 가해졌죠. 여기에 하중이 가해졌으면 도형의 중심 G 또는 O입니다. 그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회전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어디에 가장 큰 전단 능력이 발생합니까? 이 모서리에 가장 거리가 먼 부분, 그죠? 이 모서리에 여기에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해요. 전단력. 자, G로부터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자, 그것을 최대 반경 Rmax입니다. 최대 반경 지점에서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도형의 중심에서 이 가장 큰 전단력이 발생하는 이 대각 거리 있죠. 대각 거리 Rmax에서부터 수직하게 선을 내리면 타우 2가 됩니다. 그것이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 타우 2가 되겠습니다. 타우 2는 회전 모멘트 발생하죠. 이게 비틀림 모멘트. 즉 토크를 이 용접부의 극단면 개수로 나누어 주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면 개수. ZP는 극단면 개수예요. 자, 극단면 개수는 자, 위에 쓰겠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극단면 개수는 용접부의 형상에 따른 극단면 개수죠. 이것은 용접부의 극단면 2차 모멘트 IP 값을 그죠? 도형의 중점 2로 나누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은 역시 이 Rmax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Rmax 최대 반경 값으로 나눈 거죠. 여기에서 극단면 2차 모멘트 IP 값은 아래에 이 도형을 보고 넣습니다. 자, 4편이 있고 상하 2편, 좌우 2편이 있어요. 용접부가 4면을 다 했거나 또는 상하 2면을 했거나 앞뒤 2면을 했거나에 따라서 재료의 극단면 2차 모멘트는 다 달라져요. 요 4편과 상하 2편, 좌우 2편은 교재 나와 있으니까 치수는 참조해 주시고 용접부의 극단면 2차 모멘트는 4면인 경우에 4면 용접인 경우에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6분의 L1 플러스 L2의 전체 길이의 세제곱을 곱하기 비드의 요 부분의 유효폭 있죠? 비드의 유효폭 T로 곱해주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하 이면인 경우 자, 요거 IP입니다. IP 재료의 극단면 2차 모멘트 용접부 재료의 극단면 2차 모멘트 상하 이면인 경우는 6분의 3 L2의 제곱 플러스 L1의 제곱입니다. 상하 이면인 경우 그리고 요것을 닫고요. 가로를 닫고 곱하기 T와 L1으로
곱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후에 좌우의 이면인 경우, 좌우 이면인 경우, 자 이면 뭐 2편 똑같아요. 이 용접부의 극단면 2차 모멘트는 3 곱하기 L1의 제곱 플러스 L2의 제곱 갈로 닫고요. 나누기 6을 해주시고 곱하기 T 곱하기 여기는 L2가 들어갑니다. L2. 자, L1과 L2가 다 뒤바뀌어 있어요. 상하 이면과 좌우 이면에서는 L1과 L2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접부에 받는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있는 경우에, 자, 용접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재료의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이 용접부의 최대 반경으로 나눠주면 재료의 극단면 개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토크가 있죠. 자, 토크는 가해지는 하중과 이 반경의 곱임입니다. 그죠? 이거 L이죠. 그래서 토크는 가해지는 하중 곱하기 반경입니다. P 곱하기 L입니다. 하중과 거리죠. 곱하기 재료의 극단면 개수가 분모했습니다. 자, 요거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반경,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의 최대 반경 나누기 극단면 2차 모멘트 P 값을 넣어주면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메가 파스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중에 의한 직접 전달 능력, 비틀 모멘트에 의한 전달 능력, 요거 두 개 공식 구했죠. 그러면 이제 최대 합성 전달 능력을 구해서 재료의 허용 전달 능력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힘을 가지고 뭘 합니까? 최대 합성 전달 능력 함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계의 신 기술사 정명호입니다. 일반 기계기사 필답 보고 문제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답지를 무료로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기계기사 필답 문제를 복원해서요 카페나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한 회원 가입만으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필답 문제가 있는데 앞에는 홍보고요. 자, 뒤에 보시면 2019년 2회차 가장 최근의 문제예요. 2019년 2회차 문제를 이렇게 문제만 복원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번까지 빠짐없이 정말 디테일하게 복원율이, 복원 정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복원된 문제를 카페 또는 사이트에 올리는데, 카페는 어디냐? 기계의 신 카페입니다. 네이버에서요 기계의 신을 검색을 하시고, 자, 기계의 신을 검색하시면 기계의 신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가 아니고 카페 가시면 카페명에 여기 기계의 신이 나와 있죠. 자, 기계의 신을 들어가시면 카페 메인이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 보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3-4개 공간이 있고, 그리고 뭐 후기 같은 것들, 그리고 필기와 필답에 관한 코너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일기, 건기, 필기 문제 코너도 있고요. 그리고 요점 정리집 코너도 있어요. 여기 요점 정리집을 가시면 재료 역학, 유체 역학, 열 역학, 요소 설계 쭉 해서 제가 공부하던 자료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필기에 도움이 되시면 되고, 그리고 필답 보고 문제 있죠. 2번 필답 보고 문제 클릭하시면, 자, 보시면 2019년도 2회차 일반 기기사 필답 보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면 되고, 자, 뒤로 가셔서 목차를 쭉 보시면요 19년도 1회차 필답 보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18년도 4회차 필답 보고 문제, 그리고 2회차 필답 보고 문제 쭉 있습니다. 해서 15년도부터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쭉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복원하고 있는 필답 복원 문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 추가되어 있어요. 책은 네이버에 다시 가셔서, 네이버에 가셔서 일반 기계 기사 필답을 검색을 하시면, 자, 책 있죠. 책 코너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위 선생님 책도 있고요. 그리고 전현수 선생님, 허원혜 선생님, 김영기 선생님 쭉 있습니다. 제 책은 여기 있죠. 자, 요거 지금 19년도 1회차, 2회차 문제를 공개를 했는데 해답지는 어떻게 드리느냐. 일단 이 책을 사시면 18년도 4회차까지 있어요. 이 책을 구매를 하시고 영수증을 가지고요. 기계의 신 사이트. 자, 기계의 신 사이트는 pro-mecha.com이에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기계의 신을 검색하셔도 여기에, 자, 기계의 신 검색하셔도 여기 나옵니다. 기계의 신 여기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러한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에서 필답형 작업형이 있고요. 커뮤니티 가시면 공지 이벤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단체 수강 할인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여기 교재 인증 있죠? 커뮤니티에 교재 인증 가시면 교재 인증 방법 공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 영수증과 함께 자, 여기 많은 분들이 교재 인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교재 인증 하시면 이러한 필답 보건 문제의 해답지가 여러분들 이메일로 전송이 됩니다. 돌려보시면 안 되고요. 바탕에 개인 신상 정보가 밝혀서 나갑니다. 성안당에서 나온 일반 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필답형, 실기, 교재를 구매하시면 전년도 것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연도 것은 제가 교재 인증만 하시면 기계신에서 보내드립니다. 기계신에서 교재 인증만으로도 최신 필답 문제 해답지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형, 필답형 공부해야 되잖아요. 작업형 학원 가셔야 되고 자, 작업형 가시면 정통기기 제도가 있고 인벤터 기기 제도가 있어요. 자, 요것들 수강하시면요. 단기 속성 과정. 자, 이 정통기기 제도 가시면 15만원짜리 그리고 인벤터 기기 제도 가시면 또 15만원짜리 단기 속성 과정이 있어요. 요거만 제외하고 기본 강좌, 종합 강좌 1, 종합 강좌 2는 해답지를 보내드리고요. 거기다가 필답, 그죠? 필답 강의 중에서 이론 본문 강의 무료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가년도 기출문제 50% 할인 쿠폰 드려요. 그냥 작업형 수강하시면 모든 거 다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작업형도 단기 속성 과정을 제외하고는요. 한 달짜리 단기 속성 과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할 때까지 그냥 불합격 인증만 하면 연장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반 기계기사 필답 보건 문제 다운받는 방법과 그리고 해답지를 전송받는 방법. 해답지 전송뿐만 아니라 작업형은 대부분 학생들 학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형을 수강하면서 필답형까지 같이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있고 해답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기계신에서 펴낸 필답형 교재 있죠. 자, 요 교재를 사시고 그냥 쓰지 마시고요. 기계신 사이트에서 교재 인증을 커뮤니티 교재 인증에서 교재 인증을 영수증과 함께 하시면 해답지가 전송됩니다. 그리고 작업형 또는 필답형을 수강하시면 이 해답지는 물론 작업형 하시는 분들은 해답지와 그리고 필답형 이론 본문 강의도 갑니다. 자,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론 본문 강의뿐만 아니라 가년도 문제 풀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 패키지 강의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필답형 강의는 35점 이상 열심히 하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 필답 보건 문제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답지를 전송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